4월 30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돈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장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아, 굉장히 땡큐였는데, 간밤에, 어제 제가 방송을 안 하고, 주말에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간밤에 미국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금요일만 되면 이 아주 그냥 불안불안해지는 이 장세. 근데 어제 장을 보면서, 미국 장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봤죠? 오늘 아침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의 투심도 이제 끝인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뉴스 나왔던 거 좀 정리를 해보고, 후반에는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대응 방법, 다음 주에 대응. 다음 주에는, 빅 이슈가 있죠. 연준의 금리 인상. 지금 연준 의원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조용한 시기에 4일날, 우리 시간이죠. 4일날, 5일날. 5일이겠죠. 5일날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를 올리고 나서의 반응, 그 다음에 주가의 향방,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이든이요, 42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의회에 뭐 요청했다 한다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뭐 요거 좀 써놨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자유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펴방하는 미국? 세계의 경찰? 이건 아니죠. 이거는 개사기고. 그렇다면 뭘까요? 권력? 그렇죠.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40%. 좀 위험하죠.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중국 코로나 때문에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거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8월 넘어서까지 중국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글쎄요. 이 와중에 유가는 상승하고 그죠? 그렇다 그러면 돈을 버는 업체들은 있을 거고 미국은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번다는 얘기도 있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처음 시행한다는 무기 지원법인가 뭐 그런 법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의 무기를 요청을 해가지고 군수 물자라든지 요청을 해가지고 갖다 쓸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장기전이 돼가지고 좋아지는 건 뭘까요? 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해서 깊숙하게 관여를 하려고 그러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도 끝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걸까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한테 어떤 압력을 가한다든지 러시아가 위기의식을 느낀다든지 러시아가 물러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자원을 무기화해가지고 주변국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뭐 5월 달 되면 이제 그 대통령이 되겠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가지고 중국이 경고성 발언을 한번 했어요. 한번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미국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경기 하락, 그죠? 경기 경기는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물가는 올라간다.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미국 경제에 쇼크가 왔다. 그죠? 2020년 2분기에 32.9%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대요. 마이너스 1.4%. GDP의 1.4%. 했다. 그리고 폴란드. 이거는 솔직히 가스를 잠근다 그래가지고 그때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스 잠근다 그래가지고 저 나라에 폴란드하고 또 어디죠? 두 개 나라였는데 가스가 가질 않는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가스가 없으면 뭐 에너지가 없으면 생활을 못 하는데 전기 생산도 안 되고 뭐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도와줄 거다. 어떤 식으로 도와줄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독일로 간 가스가 다시 폴란드로 역수출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네요. 사실 이 가스관이 폴란드를 통해서 독일로 가는데 그죠? 폴란드를 통해서 독일로 가는데 여기서 막아버리니까 폴란드로 가는 거를 막아버리니까 독일로 가가지고 다시 폴란드로 가는 그렇다. 그러면서 이 가스를 쓰려고 하면 루브라를 지불을 해야 된다. 루브라를 지원을 한다는 거는 어떠한 EU의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이 될 수 있고 독일도 지금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에서 탈피하겠다 그러는데 쉽게 탈피를 못하죠. 엄청난 양의 가스를 갖다 쓰고 엄청난 양의 원유를 갖다 쓰는데 말뿐인 거예요 지금. 이유도 말뿐이다. 근데 미국은 이상하게 장기전을 준비한다. 계속. 만약에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는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죠? 자본주의 국가예요. 자본 우선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근데 그런 미국이 자유는 아니다. 그러면 뭐 선거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게 엮여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그죠? 만약에 전쟁을 빨리 끝나고 러시아한테서 우크라이나를 구출을 해야 된다. 우크라이나를 해방을 시켜야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군대가 들어가야죠. 근데 군대 한 명도 안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 폴란드도 무슨 뭐 탱크를 200대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T-72 전차. 그거 다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썩은 무기 주고 우리한테는 새로운 무기를 달라. 미국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예전부터 폴란드가 그런 면모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전차를 탱크를 200대를 보낸다 그러는데 다 썩은 탱크 T-72 보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우크라이나만 더 죽어나는 거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장기전 양상으로 가가지고 5월 달까지 5월 9일 날 러시아는 끝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5월 9일 이후까지 전쟁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예상을 하지만 그런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지도상에서 지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봅니다. 거기서 이득을 얻는 나라들은 누굴까? 미국, 그죠?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인가요? 독일이요, 4월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했대요. 인플레이션 최고치. 누구? 독일. 근데 독일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죠. 유럽 성장률, 미국 성장률 다 떨어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만합니다. 그리고 베이징이요, 베이징에서 봉쇄구역을 확대했다 그랬죠. 상해는 좀 줄였다. 그리고 베이징은 확대를 했다. 그죠? 근데 요게 지금 나오는 뉴스상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올 여름에도 봉쇄 해제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장기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인도는 폭염이 와가지고 난리랍니다. 지금. 예. 근데 이렇게 기후 변화, 기후 이상, 폭염, 뭐 갑자기 무슨 뭐 서리가 내려가지고 그 뭐죠? 뭐라 그러는데 그런 거 이런 게 다 곡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나왔네요. 밀농사가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밀이 문제고, 그죠? 곡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인도에서 12년 만에 평균 기온이 33.1도인데 지금 44도를 넘어섰대요. 121년 만에 최고치. 올여름이 더울까요? 그 전력난에 밀농사 타격에다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핀란드하고 스웨덴 가입 요청 시 뭐 빠른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 계속 나온 얘기였잖아요. 핀란드, 스웨덴, 나토 가입 준비. 뭐 한 달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뉴스들은 계속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그냥 가입됐다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 두든지 그리고 솔직히 나토라든지 EU 가입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와가지고 저 나라들을 그러면 뭐 러시아한테 압박을 하는데 가입을 시켜주면 압박이 되겠죠. 가입을 시켜준다 빠른 절차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어떠한 의문점 물음표만 던진다 그러면 뭡니까? 그죠? 말장난이죠. 이 정치가 사실 말장난이긴 한데 요새 봐서는 너무 하수들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저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 그냥 이 주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렇게 생각하는 돈벌레 같은 이 주돈이 보기에도 야 이거 진짜 다 앞뒤가 보이는 티가 나는 이런 행동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 야 이게 진짜 이상해요. 뭔가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중국 노동절 연휴가 있죠. 중국에서는 노동절이 굉장히 긴데 1월 1일부터 5일까지인가요? 6일까지인가요? 일주일 내내 거예요. 여기 있네요. 30일부터 4일까지 노동절 황금 연휴인데 나오지 마라 대학생들. 이렇게 뭐 금종령을 내렸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 노동절 연휴 기간에도 나오지 못한다,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중국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죠? 중국이 힘들어지면 전 세계가 힘들어지고 인플레이션은 심해지고 경기는 꺾이고 어제 미국장이 폭락한 이유를 슬금슬금 알 수가 있지 않을까. 그게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요, 저는 레버리지하고 고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대형을 하면 됩니다. 대형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대만도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 중국이요. 그죠. 이거는 뭐 계속 얘기했죠. 코드.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새로운 이제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런 거를, 어떤 선까지 조율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참 물처럼, 뭐 그냥, 아무런 뭐 어떻게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 트럼프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뭐 하고 그랬었는데, 이벤트는 있었는데 정작 정권이 끝날 때 보니까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시작도 안 하고 끝도 없더라. 그냥 부동산만 폭등을 시키고 그냥 돈만 퍼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만 힘들게 만들었더라. 이런 결과물만 나왔다더라. 그게 이게 뭐 시기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진보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빈부차를 확대를 시키고 돈 있는 사람은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시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 양반은 갑자기 미국, 일본, 땡큐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하고, 여기 중국하고 북한 싫어요,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해버리니까, 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중국의 경제가 예속이 돼 있죠. 그죠? 안보는 미국. 그러면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중국한테 밑보여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몰라요. 경제, 돈 버는 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런 와중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쿼드에 가입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댕기면 안 되죠. 이 쿼드가 뭡니까? 예? 사드보다 솔직히 더 센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자고 만든 게 쿼드 아닙니까? 차라리 지금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착착착 조지는 발언을 해가지고 미국의 환심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방문에 대한 논평을 요구하자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안 좋고 뭐 안 좋고 우리는 기분이 나쁘다. 그죠? 바이든이 오면 시진핑도 사실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문 정권 때 시진핑이 그렇게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왔거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못 왔어요.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한번 와야 된다. 바이든도 오지만 시진핑도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해가요, 너무 오랫동안 폐쇄가 돼 있어가지고, 그죠? 32일째 폐쇄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냄비도 두드리고,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죠? 중국에서 지금 약간 심각한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시진핑이 화가 난다. 시진핑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된다? 뭔가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중국이요, 11개월간 석탄 수입 관세를 철폐를 하겠다.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인플레는 심하고, 그죠? 원자재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저기는 생산할 수 없고, 그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석탄을 열날이 뗀다 그러면, 중국이 석탄을 열날이 떼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황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요, G20 개최국인가 봐요. 개최국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주최국이라고 그러나 개최국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 그건데, 푸틴도 초청하고 젤렌스키도 특별 초대를 한대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만나가지고 뭔가 썸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11월 달이면 벌써 전쟁이 다 끝날 때죠. 그렇게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거는
빨리 니들 좀 만나가지고 해결을 봐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왜 자꾸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해주죠? 여지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것도 영국이라든지 주변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런 강대국들이 도와주지도 않는데 굳이 미국이? 왜?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미국 PC, 그죠? 6.6% 상승했다. PC가 뭐냐? 아, 여기 나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래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대로 상승했다. 그죠? 소비 지출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물건을 많이 산다는 거고, 물건을 많이 사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생산도 못하고 물류도 맥혀 있고 그런다 그러면 물건이 없겠죠. 물건이 없으면 올해 10,000원짜리인데 이 물건이 없어. 그러면 나 다음 달에 사야지. 이 생각이 안 들죠. 11,000원을 주더라도 난 지금 살 거야. 11,000원? 그럼 난 12,000원 줄게. 물건이 없으면 물건 가격은 올라간다.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소비는 위축되고 물가는 올라간다. 그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한테 200대 이상의 탱크를 지원한다는데 뭐예요? T-20 탱크래요. T-72, T-72. 이거 소련에서 만든 옛날 구소련 탱크죠? 그죠? 구소련이 개발한 탱크 어쩌고저쩌고 뭐 400대를 보였는데 그러면 이거 주면 공짜로 주겠습니까? 돈이라도 받든지 미국한테 먼저 번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이를 미국이를 저기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 줄 테니까 F-16 달라고 그랬나? F-16인가? 지금 F-16은 생각 안 되죠. 미국의 전투기를 달라고 한 게 폴란드예요. 이 새끼들 이거 좀 있어요. 이면에 뭔가 있어요. 저 폴란드 놈들도 참 옆에서 참 뭔가를 잘 뜯어먹네. 저런 거 보면. 그리고 유럽 얘기죠. 스태그플레이션. 또 나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탈리아 1분기 성장률이요. 0.2%. 프랑스, 독일은 제자리. 그죠? 유로존 물가 상승률은 7.5%. 스태그플레이션 전형적으로. 그러면 이번 주 금리 인상할 때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근데 파월은요, 강력하게 얘기했죠. 경제라든지 주가 생각 안 하고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빅 스텝. 요새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0.5%가 올라갈지 0.75%가 올라갈지 그게 아주 예민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심각하다. 왜? 어저께 미국이 폭락을 했으니까. 괜히 폭락한 게 아닐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진정세, 상하이 방역, 초보 효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죠? 했다. 그래가지고 상하이는 조금 강도가 약해지는데 베이징이 강도가 세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상하이가 강도가 약해지는데 그러면 물류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나와서 한번 얘기했죠. 어저께는 중국의 고위관료 리커창 총재가 나와가지고 물류라든지 교통 이런 거에서 원활히 할끔 선제적 조치를 취해라 라고 하고 오늘 그제죠. 그제는 리커찬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고 어제는 시진핑이 나와가지고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IT 규제 그죠? 부동산 규제 좀 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 중국 증시가 폭등을 했어요. 폭등이 아니라 좀 많이 올라갔다. 아마존이 14%, 아마존이 실적이 안 좋아요. 지금 이게 실적 피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실적 피크인데, 실적이 좋아도 떨어져. 실적이 안 좋아도 떨어져. 뭡니까, 이거? 그죠? 전형적인 실적 피크.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존이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사실 이 정도까지 빠지면 안 되죠. 어느 선까지 빠지다가 그러면 이번 시적보다 다음 시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그 반등해서 상승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죠? 그러면 실적이 엄청 좋았다라고 해서 빠졌다 그러면 더 안 좋아진 거고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는 사실 뭐 당연지사인데 실적이 좋으면서 빠지는 거는요 그거는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실적 피크 시즌이다. 다음 분기는 지금처럼 돈을 못 벌 것이다. 그리고 홍콩 큰손, 큰손이 중국에 대한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중국이 지금 위험하다. 그 위험하다는 얘기가 시진핑이 어저께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위험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코스피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를 투자를 하는데 좋았죠. 어제 엄청 좋았어요. 땡큐 땡큐 땡큐. 야 마지노선 지켰죠. 그죠? 요날 기관의 움직임
보고 연기금이 매수하는 거 그런 거 보고 외국인의 그 어떤 매집 형태 강력하게 매도하는 의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제는 여기서는 요 바닥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거든요. 다행히 그 다음날 좀 올라가고 그 다음날 어제 금요일날 땡큐죠. 쭉 1.57% 레버리지로는 3%. 땡큐죠. 요것만 와서 땡큐.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게 이 바닥을 사수를 하는지 그리고 여기를 뚫고 나가는지 이걸 준비를 하면 된다. 게다가 1.5%라는 이 지표가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삼성전자. 그래가지고 맨 나중에는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시아 증시, 특히 우리 증시는 아주 좋았다. 그리고 어저께 금요일 날 마지막 날 올라간 것 때문에 주봉, 월봉 그나마 다 살아났다. 그죠? 주봉도 깔딱깔딱거리면서 살아났죠. 보시면 깔딱깔딱거리면서 살아났죠. 월봉도 그나마 살아났죠. 만약 여기 음봉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음봉이 만약 이렇게 차버렸다. 색깔도 좀 칠해야지. 그죠? 음봉이 이렇게 차버렸다. 이 차트하고, 그죠? 이 차트하고, 이 차트하고 확연히 다르죠. 그나마 살아났다. 반등의 기미가 보였다. 아주 땡큐다. 어제 하루 우리 장의 흐름을 봐서는 아주 땡큐인데 하룻밤도 안 돼가지고 미국이 초를 쳤습니다. 얘들 뭔가요? 요렇게 보면 땡큐. 그죠? 땡큐. 여기다가 한 번 더 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무너졌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사람들아, 이거. 만약에 제가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양봉이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는 거하고 음봉이 이렇게 나온 거하고 양봉이 이렇게 나온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죠? 차라리 보합권에다 양봉이 아니라 보합권에만 있었어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있었어도 그죠? 그러면 최소한 마지노선은 버티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면서 다음 주에 FOMC가 끝나고 나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횡보를 하다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FOMC에서 금리가 0.5%, 그 다음에 QT에 대한 어떠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벌써 그 정도는 이 주가에 다 녹아들었기 때문에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거든요. 게다가 시진핑도 한마디 했고, 근데 무너뜨려 버렸죠. 이거는 미국 장은 좀 쏟아내야겠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심리가 위축됐다. 중국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봉 작살났죠. 그죠? 주봉. 이제는 주봉만 봐서는 박스권은 여기. 다음 주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힘들지 않을까? 그죠? 오늘 하루 때문에. 여기도. 만약에 일봉에서는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됐겠죠. 요거 때문에. 그죠? 아니면 더 빠진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상단 마지노선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거고. 주봉을 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 뚫고 올라갈까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놀 거고. 월봉 더 박살났죠. 월봉 봐서는 이게 여기서 놀 거 아니에요. 그죠? 어제 하루 때문에 다 작살났습니다. S&P 500도 그나마 버티던 거 무너졌고, 그죠? 무너졌고.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미국장이 하루 새에 저렇게 돌변했지.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똑같죠. 똑같다. 뭐 하나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아시아만 좋았어요. 아시아만. 항생 4% 올라가면서 그나마 이거를 지지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얼마나 땡큐입니까? 기껏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그죠? 주봉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그나마 바닥다지기를 해서 만들어줬는데 월요일날 이거 다 무너지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월요일이 중요하다. 월요일날 장 열리는 거 봐가지고
일단은 곧버스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오는 뉴스라든지 그리고 FOMC가 끝나는 걸 봐야지. 그리고 5월 첫째 주죠. 5월 첫째 주에 FOMC가 끝나는 걸 봐야지. 그 다음에 주식을 위로든 아래로든 결정을 할 텐데, 일단은 레버리지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지금 나온 수익을 챙겨가지고 그냥 무포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는 좀 지켜보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 월요일 날 저녁에 미국장이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가 든다. 4% 상승하고 4% 빠지고 다시 4% 상승하고 이렇게 될까요? 힘들지 않을까. 근데 미국이 만약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월요일장이 중요하게 된대요.